네, 미디어 스크랩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말에 이 소식에 대해서 또 왈가왈부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용마 기자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병문안을 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련된 보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사실상 이용마 기자의 페이스북을 취재한 그런 보도들인데 이용마 그렇죠. 기자가 페이스북에 내가 뭐라고 대통령이 이렇게 와서 병문안을 와줬다라고 하면서 고맙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 방식의 점진적인 확대 방안, 그러니까 그 사장선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혀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좀 계속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 공영방송 사장선임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 방식으로 국민대표단을 운영하자라는 이 주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들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소득주도 성장 멈추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것도 의견을 이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뭐 아무튼간에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김용균 씨 관련하여서도 그렇고 이제 만나지 않았는데 이용마 기자는 왜 이렇게 또 선뜻 찾아갔는가에 대해서 또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또 저는 언론계에 있다 보니까 또 이용마 기자의 의미가 또 남다르고 하다 보니까 저는 고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저희의 또 언론단체의 입장이고요. 또 노동계에서는 지금 노동계 현안에 있어서 계속 지금 대통령을 만나달라 하고 이제 특히 김용균 씨 어머님 등이 그랬으나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만나지 못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워하는 속상해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온다는 걸 들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용마 기자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쾌유를 빈다는 말도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래서 본인이 아무튼 끝까지 힘을 내서 투병의 의지를 꺾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디어 스크랩은요. 하성태 씨, 오마이뉴스에 기사 많이 쓰시는 하성태 씨가 이번에는 고발뉴스에 기사를 썼네요. 그렇죠? 네. 이중구 교수, 조선일보 작심 비판, 무지막지한 왜곡 보도라는 제목인데요. 서울대 경제학부 이중구 교수가 이건 누가 봐도 어처구니 없는 왜곡 보도 아닙니까? 어느 누구라도 그 제목을 읽는 순간 우리 경제에 이만저만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탄식이 절로 나올 게 분명합니다. 라고 이렇게 화를 내셨답니다. 이게 페이스북에 쓰셨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주말 동안 되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네네. 이거 엄청나게 조선일보가 왜곡을 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지난 15일 조선일보의 경제 관련 두 가지 보도를 두고 황당한 왜곡 보도라고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하셨습니다. 해당 보도는 경제학회 문정부 소득주도 성장 F학점 14일자 보도고요. 15일자 보도 작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25에서 65세 고용 27% 감소라는 제목,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반박을 하셨어요. 이 두 번째 보도는 제목이 바뀌었대요. 작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25에서 65세 고용 27% 감소해서 작년 최저임금 올라 일자리 21만 개 감축 추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추정. 약간 애매해졌어요. 그죠? 이거 페이스북 보고 분명히 아이고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거는 팩트가 좀 딱 걸려 25에서 65세 고용 27% 감소라고 단정적으로 썼잖아요. 근데 감축 추정 이렇게. 그리고 애매하게. 27%하고 21만 개하고 완전히 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를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걸 네. 또 이중구 교수 비판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와서.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중구 교수는 그 작년에 8월에 조선일보 난파 위기 국민연금 국민 지갑만 터나 보도를 두고도 장문 솜씨도 이 정도면 천재급이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고 합니다. 천재급. 자, 그러면은 이렇게 권위 있는 경제학자에게 장문 솜씨로 천재급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조선일보의 보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좀 볼게요. 3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들이 사실상 F학점을 내렸다.
고용, 소비, 총수요 등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도리어 경제 기초 체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경제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연구 주제로 논의되고 실증 분석을 통해서 낙제점 평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게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조선일보가 이제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소식을 다루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회의라는 명칭으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경제 현안에 대해 국내 대표 경제학자들이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고 토론회가 열린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들이 사실상 F학점 평가를 내렸다고 아주 강조하면서 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 행사가 얼마나 대단한 행사인지에 대해서 막 멋있게 앞에다가 1,500명이 모여가지고 뭐 학술대회를 하고 막 매년 한 차례 뭘 하고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교수는 한국의 경제학자 집단을 대표하는 견해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 교수는 자세히 읽어보면 서강대의 두 경제학자가 발표한 논문의 요지를 요약한 것이지만 자칫하면 마치 한국 경제학회 전체가 그런 평가를 내린 것처럼 오해하기 십상이다. 그 논문에 대한 토론을 맡은 경제학자는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야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 바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예 다른 얘기잖아요. 이건 근데 상식적인 거 아니야?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평가하려면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겠어? 아니 근데 사실상 F학점 평가를 내렸다. 이거는 완전히 오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오보라기보다는 과장. 사실상이라고 소설이지 했었잖아요. 그야말로. 사실상 허구상. 이게 뭐야? 그리고 그리고 다른 신문의 보도를 보면 그 논문과 상충되는 맥락의 논문이 같은 시간에 발표되기도 했다라고 이 교수는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아무튼 제목과 토론 내용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참 좋은 표현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부 견해를 마치 학회 전체의 결론인 듯 둔갑시킨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교수의 반박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러나 첫 번째 사진에서 보듯 그 기사의 제목은 분명하게 한국경제학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기사를 읽으면 그것이 한국경제학회가 내린 결론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을 달리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와 같은 평가는 연구자 두 사람의 개인적 평가에 그칠 뿐 한국경제학계의 중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경제학계의 중론으로 인정받으려면 더욱 많은 연구자들이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일종의 의견 일치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몰라도 아직은 경제학계의 중론을 얘기하기에는 이른 시점임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두 사람 평가를 그 한국 학회로 그러니까 과장한 거라니까. 의도적 선택과 집중. 그렇죠. 선택과 집중이죠. 이런 데서. 두 번째 15일자 기사는 문제가 더 심각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목을 수정한 이 기사 25에서 65세 고용 27% 감소 수정된 건 21만 개 감축 추정 이 기사에서는 김대일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경제학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2018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여기 보면 성장하는 경제에서 최저임금은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고용과 분배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2018년 고용 감소폭 가운데 27%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 핵심을 바꿔버렸습니다. 작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25에서 65세 고용 27% 감소라는 제목은 기사의 핵심 내용인 고용 감소폭 27%를 총 21만 개의 일자리로 수정해버립니다. 제목으로 뽑기까지 했던 핵심적인 팩트를 잘못 인용해서 해석한 결과로 이제 평가되고요. 게다가 기사는 15일 오후 이중구 교수 반박 글이 공개된 이후에 수정이 됐습니다. 더욱 황당한 왜곡 보도, 무지막지한 왜곡 보도라는 표현을 쓴 이 교수의 반박은 좀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25세에서 65세의 연령에 속하는 노동자가 1천만 명 있다고 가정해 보기로 하죠. 그 기사의 제목대로 그 연령대의 고용이 27% 감소했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27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규모의 대량 실업이 발생했다면 우리 사회는 이미 폭동으로 마비되었을 게 분명합니다. 만약에 2018년에 새로 발생한 실업자가 50만 명이고 이 중에서 27%가 최저임금 상승 탓이라면 13만 5천 명이 바로 그 영향을 받은 셈입니다. 제목과 기사의 내용이 이렇듯 천양지판의 차이가 나는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를 쓴 사람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변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신문의 자존심에 크게 먹칠을 하는 중대한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자, 뭐 아무튼 난리가 아닙니다. 실업자 중에 네. 그 최저임금 영향을 받은 사람이 27%라고 해야 되는데 네, 네. 이게 전체 연령대 고용 중에서 노동자 전체 노동자에서 27% 감소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숫자가 뭐 100만 명 이상 차이가 엄청나죠. 200만 명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잘 모르면 그냥 수치를 아예 쓰지 말든가. 이렇게 어렵게 가져다 베끼다가 제일 잘못 베끼고. 그냥 문재인 나빠 이렇게 그냥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걸 온통 제목이 그렇게 그러니까 되는데 문재인 나빠. 문재인 잘못했어. 수치 뭐 없이 나가면은 최소한 정정은 안 해도 그쵸. 되잖아. 의견이잖아. 너의 의견. 그러고. 그렇구나를. 사실상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디오 스크랩 하나 더 있는데요. KBS가 오늘의 날씨 대신 어제의 날씨를 방송한 거 사과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요. 네. 굳이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KBS가 변명을 했는데요. 디지털화된 방송 제작물을 업로드하는 과정인 매핑이라는 작업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돌발 변수가 없는 이상 날씨 뉴스는 디지털화된 파일 형태로 완성본이 제작돼서 업로드해서 송출하게 되는데 12일 녹화분 방송분 파일을 큐시트에 얹으면서 사고가 일어났다. 보통 날씨는 오늘의 상황을 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날씨가 표기되지 않고 그냥 날씨 뉴스 특성상 내용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15일 녹화분이 방송된 것도 13일 9시 뉴스에서 바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아무튼 KBS 뉴스 제작의 게이트키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날씨 뉴스는 전담 PD와 기상캐스터가 독립적으로 만들고 방송분에 대한 최종 확인은 통합 뉴스룸 국장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장이 혼나야겠네요. 그죠? 아니 근데 저는 그 뉴스를 네. 생방송을 안 한다는 게 더 충격적이네요. 녹화한다는 게. 대부분 저는 생방송으로 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막 그렇게 날씨만 생각했는데. 날씨를 그렇게 근데 하는구나. 생방송으로 할 정도로 그렇게 노련한 사람들은 사실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날씨를 전하는 분들이 살짝 녹화를 했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아니 근데 저는 보니까 잘 하시길래. 아, 그렇습니까? 그냥 생방송 잘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에이구, 아무튼간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